안녕하세요, 강하문성입니다. NBA 초안 11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애틀란타인데, 일단은 오늘 경기는 보고단 보고다노비치와 GTD가 뜨지 않았네요. 뜨지 않은 상태고, 뭐 루이 윌리엄스 정도, 뭐 존 콜린스 빠져 있고,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디트도 최근에 이제 뭐 제레미 그런트나 이런 애들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완전 패작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고, 주요 벤치 쪽에 이제 뭐 디알로나 프랭크 잭슨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 저는 그래도 애틀란타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사실 어쨌든 뭐 디트 같은 경우 탱킹 팀이고, 애틀도 일단은 그래도 순위권이랑 플레인 토너먼트가 좀 유력해지긴 했는데, 그 뒤에 팀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흐름은 아니어서, 지금 뭐 11위에 워싱턴이 있는데 애틀란타랑 거의 5게임 반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애틀란타가 뭐 7위나 8위권 잡기는 토론토랑 브루클린 잡기는 좀 빡센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물론 샬럿과의 순위 싸움도 중요하긴 합니다. 홈코트에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란타 일반승을 보고요. 다만 5.5 기준에 있어서는 굳이 건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애틀도 최근에 뭐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 수비가 여전히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트 프론트 코트진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하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에 굳이 핸디를 건드리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어느 봐도 좀 어렵다고 보고 일반승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세크라멘토로 들어가서, 잠시만요. 이 경기도 미리 찍어야 되는데, 뭐 애틀란타 경기처럼 미리 찍어야 돼. 오늘은 이제 세 경기, 이거 다음에 이제 샬럿 경기까지 세 경기가 이제 마감 경기인데, 이것도 미리 찍어야 되는데 지금 박스가 일단은 빠질 것 같긴 한데, 사보니스는 빠져 있고 인디애나도 근데 할리버튼이 걸려 있어요. 두아르테도 걸려 있고 잭슨도 지금 또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사실 저는 이거 할리버튼이 빠져도 브록돈이 어느 정도 해주면은 사보니스 없는 세크라멘토는 그래도 인디애나 쪽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둘 다 사실 뭐 거의, 인디애나 같은 경우 둘 다가 아니죠. 인디애나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사실 뭐 거의 탱킹이고, 세크라멘토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차라리 뭐 할리버튼도 나오고 뭐 사보니스 박스 나오고 하면 그냥 오바치기면 되는데, 사보니스도 없고 해가지고 세크라멘토가 인디애나의 허약한 수비를 어느 정도로 괴롭혀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요 경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 어느보다 좀 어렵고 승패도 딱히 건들고 싶지 않다. 할리버튼이 뭐 확정이고 이러면은 듀아르트 나오고 하면 인디애나 쪽으로 찍어, 그래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인디애나가 사실 뭐 동교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조금은 베팅하기 싫은 경기, 뭐 그렇게 봅니다. 언어바도 어렵고, 언어바는 굳이 보면 저는 그래도 언더 쪽이지 않을까.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렇게 보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 경기 샬럿 대 뉴욕. 오늘 이제 빠져 있었던 줄리어스 랜들, 이제 또 GTD고, 너런스 노엘도 GTD긴 한데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뉴욕이 지금 백투백이고, 뭐 랜들도 지금 GTD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미리 찍어야 된다 하면은 샬럿 쪽으로 찍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근데 어쨌든 샬럿이 최근에 그래도 좀 높이 있는 라인업을 가동하고 있긴 해요. 이전처럼 뭐 완전한 스모를 돌리거나 하진 않는데, 뉴욕에 사실 랜들까지 또 나오게 되면은 뉴욕의 높이에 분명히 고전할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야또 좀만 안 들어가면 지는 사이즈가 있기도 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뉴욕이 어쨌든 백투백이고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샬럿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샬럿 승과 함께 그래도 6.5 그 낮은 기준점은 아닌데 백투백이어서 이거 뉴욕이 뭐 샬럿이 야투가 좀 잘 터지고 하면은 자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마인슨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샬롯도 지금 애틀란타랑 순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인 뉴욕 정도는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바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경기 보스턴 대 유타. 유타 같은 경우 지금 보얀 보그다노비치랑 뭐 데니엘 하우스 이렇게 빠져 있고, 보스턴이 지금 스마트랑 로버트 윌리엄 3세가 지금 GTD에 걸려 있는데 일단은 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는 내일 라인업을 살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 이거는 유타의 창이 보스턴의 방패를 쉽게 뚫기 어렵다. 특히나 원정 경기다 동부 원정이기 때문에 보스턴이 충분히 저는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화력이 그렇다고 보스턴이 테이텀이랑 뭐 제일런 브라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밀린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보스턴이 제가 볼 때는 한 수 위에요.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 NBA 거의 압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수비 쪽에 확실한 우위가 있는 보스턴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마인까지 이렇게 봅니다. 언어버는 역시나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골든 스테이트. 일단 골스가 뭐 커리도 빠져있곤 한데 지금 골스는 사실 못 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좀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뛰는 거 봤을 때. 그렇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야투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위긴스 이런 애들도 부진하고, 그나마 좀 어떻게 하려면 뭐 쿠민가나 모제스 무디 이런 애들이 좀 뛰어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쿠민가는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무디가 근데 돌아오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경기를 못 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일단은 뭐 GTD가 안 떠있는 모습이어서 좀 의외로 좀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 지금 마이애미도 뭐 GTD가 많이 떠있거든요. 버틀러 떠있고 지금 벤치에 타일러 히로 떠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일단은 배팅한다면 골수가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찍어도 뭐 마이애미 쪽으로 찍는 게 맞긴 한데 버틀러랑 히로 빠지면 또 몰라요. 마이애미도 이상한 짓거리 최근에 좀 자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쨌든 지금 골수도 디그린이 계속해서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게 회복세를 또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미리 찍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 내일 라인업에서 뭐 히로나 버틀러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마이애미 좀 보는 게 맞다. 지금 골스는 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214점은 언더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아예 오늘 경기 올랜도전처럼 저득점으로 갈만하지 않을까. 뭐 근데 사실 출전하는 이제 모제스 무디 요런 애들이 좀 변수예요. 확실히 골스에 이제 최근에 부족한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줄 선수가 이제는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쫄리는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 멤피스 대 브루클린. 이 경기도 일단은 뭐 원정 브루클린이잖아요. 어빙이 또 이거 미쳐 날뛸 겁니다. 뭐 어빙 두란트 있고 지금 뭐 세스커리가 일단 GTD에 고란 드라기치까지 GTD 걸려 있어서 라인업이 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둘 다 빠지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뭐 드라기치는 일단 빠져도 사실 어빙이 원정 경기만 뛰고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거의 뭐 40분 가까이 그냥 가져가잖아요. 뭐 애초에 많이 뛰질 않으니까 그냥 원정에서 한 번 뛸 때 지가 그냥 싹 갈아 넣으면서 뛰는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커리 정도만 충분히 그래도 나와 준다면은 자모란트가 빠진 뭐 멤피스 상대로 그래도 가져갈 수 있다. 최근에 브루클린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드로몬드나 뭐 특별히 벤치 쪽 자원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저는 브루클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핸디캡이 일단은 적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갈만한 경기지 않나. 2.5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승이랑 같이. 근데 최근에 2.5 핸디가 좀 많이 부러지고 있긴 하거든요. 점으로 벌써 한 일주일 사이에 한 두세 번 부러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쫄릴 만한 핸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가 뭐 최근에 좀 부러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말 봅니다.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저는 오바 봅니다. 235.5거든요. 오바 쪽. 역시나 브루클린의 엄청난 화력과 또 멤피스의 높은 에너지 레벨 맞붙게 된다면은 좀 다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피닉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타운스의 출전 여부인데, 일단은 뭐 거의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피닉스도 뭐 캠 존슨이나 뭐 크리스 폴이 여전히 빠지고, 카민스키, 사리치, 많은 선수들이 지금 또 빠지고,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저는 요 경기는 사실 매치업상으로는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어려운데 저는 미네소타가 맥다니엘스 정도 빠지고 풀 라인업으로 나온다면, 이거 지금 상태 피닉스 정도는 역배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역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네소타의 기세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화력전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 미네소타가 결코 꿀리지 않거든요. 벤치가 미네소타가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피닉스 벤치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캠 존슨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특히나 에이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비적으로 몇몇 경기들에서 분명히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또 타운스가 버티고 있고, 또 이제 타운스가 최근에 힘을 엄청나게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돌아온 앤서니 에드워즈나 뭐 돌아온 지 좀 됐습니다만, 디안젤로 러셀이 야투가 막 폭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이거 미네소타가 분명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클라호마 대 올랜도. 일단은 이 경기 역시도 젤런 석스가 또 빠지게 됐고요. 오늘 골소의 경기에 이어서 또 마켄 펄츠까지도 이렇게 빠지고, 웬카주랑 이제 게리 에리스까지 지금 GTD인데, 최근에 이제 올랜도로 이끌고 있는 선수는 사실 웬카주가 이끌고 있어요. 뭐 코리안 써니 같은 경우도 한창 잘 나갔을 때보다 이제 부상 조금 당하던 이제 폼이 완전히 떨어졌고, 그 밖에 뭐 제일런 석스도 괜찮았는데 빠져 있고, 복귀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펄츠까지 빠졌고, 뭐 해리스까지도 지금 GTD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저는 이 경기에도 역배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데 사실 뭐 OKC도 지금 너무 많이 걸려 있긴 해요. 조시기도 없고, 뭐 데릭 페이버스 없고, 로빈슨 없고, 지금 스가까지 걸려 있어서, 이게 이 경기도 사실 스가만 나온다면 저는 OKC 쪽 찍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올랜도가 최근에 좀 많이 지쳐 있고, 선수단 전체적으로 어 많이 지쳐 있고 부상도 좀 있어요. 물론 오늘 골스를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백투백 경기고 전체적으로 팀이 지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OKC가 어쨌든 수비가 안 될지언정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일 거거든요. 젊은 피로. 만약에 스가까지 또 있다면은 올랜도가 결국 그런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을까. OKC가 홈에 2점을 담아서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는 부주력 내지 고배당 정도에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역배인데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여요. 역배 치고는. 언오바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 언오바는 어렵고. 그리고 9번째로 댈러스 대 휴스턴. 일단은 돈치치가 빠졌어요. 휴식 차원에서 일단은 빼준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댈러스가 최근에 좀 경기 일정도 쉽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상대 팀들도 꽤나 어려운 팀들을 만났어서 휴스턴 뭐 한번 걸러가자, 돈치치 한번 쉬게 해주자 라는 식으로 뺀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업으로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일단 있는 것 같은데, 핸디 9.5는 저는 근데
돈치치 없는데 핸디 9.5는 조금, 아니 물론 돈치치가 없어도 지금 어쨌든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디니디까지 이제 트레이드로 이제 또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브론스는 하나였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델로스가 충분히 휴스턴을 상대할 만한 사이즈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레즈블록도 복귀하자마자 괜찮은 또 활약을 보여줬었고, 어, 그렇다고 뭐 벤치가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휴스턴 벤치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건 근데 어쨌든 핸디캡을 건들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그냥 1.12 뭐 똥배로서 값어치가 크게 있다고는 보여지진 않는데 사실 돈치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이겨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댈러스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돈치치를 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순위 싸움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경기들을 위해서 이제 돈치치를 빼준 걸로 보는데 이거 지면은 진짜 큰일 나긴 하거든요. 어, 큰일 난다기보다는 뭔가 엄청난 돈치치를 휙친 게 악수가 되는 느낌이어서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지들이 이긴다고 계산상 나왔기 때문에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반승은 그래도 해준다고 보고 핸디캡은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굳이 찍는다면 그래도 휴스턴 푼에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10번째 경기 레이커스 대 필라델피아. 지금 레이커스가 사실 좀 무섭긴 해요. 일단 가장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은 웨스트브룩이 귀신같이 후반기 되니까 살아났어요. 지난 시즌에 이제 워싱턴에 있었을 때도 워싱턴의 후반기에 상당한 반등이 있어서 웨스트브룩의 활약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귀신같이 이제 막판 돼가니까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르브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데려온 가브리엘까지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저는 큰 기대 안 했거든요. 포틀랜드에서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포틀랜드에서 뛰는 거 봤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는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필라델피아예요. 어쨌든 THD까지 GTD 걸려있고 필라는 풀 라인업인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지난번에 일단 엔비드랑 하든 빠지고 마이애미를 잡았어요. 물론 홈 경기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분명 얻은 게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특히나 거의 최근에는 경기도 많이 못 뛰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중반 이후부터 폼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펄칸 코크마즈가 상당히 좋은 야투감과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코크마즈가 살아난다면 조금 더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뭐 쓸 수 있는 라인업적인 카드나 뭐 엔비드를 조금 더 살려줄 수도 있겠고 뭐 기본적으로 볼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맥시보다는 그래도 맥시와 좀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맥시가 못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지난 마이애미전에 단순히 이긴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얻은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레이커스가 이게 살아나고 있는 타이밍에 붙긴 했는데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약점적인 부분이 커터 중간중간도 그렇고 뭐 기복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라인업적으로 이제 풀 라인업일 때랑 뭐 벤치들이랑 섞일 때랑 이게 갭이 좀 큰데 지난 경기 코크마즈가 좀 살아났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저는 충분히 잡아줄 것 같고 핸디캡은 7.5라서 잘은 모르겠어요. 레이커스 최근 흐름이 좋기도 해서 어느 정도 비빌 것 같긴 해서 잘 모르겠고 언오바 같은 경우 오바 쪽 봅니다. 제 생각에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 공격을 막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은 막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다만 뭐 어쨌든 웨스트브룩이랑 르본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사이즈에서 분명히 필라를 괴롭혀 줄 수 있는 사이즈는 있다. 필라도 이제 뭐 턴오버 하기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비가 안 되곤 하거든요. 충분히 그게 높지 않기 때문에 220대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바 가능성이 높다. 핸디보다는 저는 오바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야, 포틀 대 세난 뭐 거의 탱킹하는 팀들끼리 붙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 이번 경기 포함해서 남은 정규 시즌에 3번을 붙습니다. 3번을 붙어요. 이거 포함해서 포틀 홈에서 한번 붙고 세난 홈에서 2번 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같은 서부팀끼리 승수가 하나 차이 나거든요. 하나. 근데 포틀랜드는 그냥 완전히 탱킹이고 샌안토니오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탱킹처럼 보이는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승수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서로 질라고 할 것 같거든요. 누가 더 티 안 나게 못하냐 싸움 같아가지고 아니 둘 다 지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샌안토니오가 지난번 경기 골스한테 대놓고 져주려고 막 발악하다가 골스가 하도 삽질을 해가지고 세난이 승리를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쨌든 이 두 팀이 3번 맞대결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 전력적으로는 확실히 세난이 우위에요. 배당만 봐도 아시겠지만 네, 뭐 결장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빠져요. 오니오코도 벤치에서 상당히 좋은 선수고 맥더머도 어쨌든 세난이 프론트 코트진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 상황에서 뭐 빠진 거 분명히 아쉽고 베이치디오까지도 지금 GTD잖아요. 근데 포틀랜드가 조시아트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더 질 거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살짝 이게 조시아트도 없는데 뭐 앰퍼니 사이먼스나 너키치도 없고 그냥 뭐 이거 되게 어려운 라인업이긴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3번 맞대결 할 때 제 생각에 나눠 먹을 확률이 좀 높아요. 나눠 먹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지 지들끼리 뭐 하든지 해서 나눠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3번 맞대결 할 때 그냥 다 포트랜드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쯤은 나눠 먹을 것 같은데 배당이 3배가 넘잖아요. 한 번만 맞춰도 이득이다 라는 마인드로 싹 다 그냥 앞으로 남은 일정까지도 그냥 다 포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먹어도 이득이라. 애초에 이런 경기 사실 분석이 안 돼요. 뭐 세난이 똥배를 받았다고는 하나 되게 불안한 똥배라고 저는 보여져서 일단 이렇게 보고 오늘 초안 분석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언어바드를 많이 패스했는데 좀 어려워 보이고 패스한 언어보아 쪽들은 대체로 다 대부분 언더 쪽을 봅니다. 제가 말했듯이 템포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오늘 있었던 4경기에서도 일단은 뭐 사실 기록상으로는 2경기 언더 나오고 2경기 오바가 나왔는데 오바가 나왔던 2경기 역시도 사실 템포가 빠르진 않았어요. 덴버나 클리퍼스 같은 경우 야투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템포는 느렸지만 뭐 그런 경기였고 뭐 뉴욕 닉스나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언더 초반에 조금 달리더니 언더가 결국 나오나 하더니 마지막에 극장 파장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오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전히 언더 찍는 게 맞다. 사이즈 자체가 팀들의 템포가 느리다. 여전히 오늘 뭐 반반 언더 2개 오버 2개 이렇게 나왔지만 템포는 여전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면에서는 역시나 언더 쪽 모르겠으면 언더 쪽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기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